변론의 힘! 안녕하세요. 법린이 유진.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주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주 전 인터넷 카페에서 어린 강아지를 입양시키고 싶다는 글을 보고 결국 32만 원을 주고 입양했습니다. 강아지 주인은 가정견을 본인도 입양했다가 원래 키우던 대형견이랑 함께 살기엔 너무 궁합이 안 맞아 다시 새 주인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아지 상태를 확인한 뒤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게 웬걸? 이틀 만에 혈변의 구토까지 상태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동물병원에 가 검사를 받았더니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홍역에 걸린 지 1, 2주가 지난 상태라는 거예요. 병원비는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분양자에게 문자로 지금 이런 상황이니 병원비를 같이 내자고 하자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키울 땐 건강했다면서 제 잘못이라고만 하더라고요. 혹시 몰라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로 각종 SNS를 검색해 봤더니 계속 다른 강아지들 분양글을 올려놨던 강아지 매매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없이 건강 상태도 알 수 없는 강아지들을 마구잡이로 분양하고 있던 거였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챙겨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사업자 무등록 벌금, 통신판매업 무등록 벌금, 동물보호법 위반 벌금으로 고발을 했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죠. 그런데 경찰 측에선 사기죄만 받아주더라고요. 정말로 이 사기꾼에게 추가할 죄명이나 대처 방법은 더 없는 건가요? 참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런 동물 판매에 있어서는. 그래서 일단은 경찰 조치가 사기로 보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도 좀 맞다고는 보여지고요. 무등록 관련돼 가지고도 아마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몰랐다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강아지를 방치했다는 게 될 텐데 이게 동물 학대가 아닌가요? 동물보호법상 그렇게 방치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물학대가 되게 좀 어찌 보면 좀 좁게 우리나라는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동물학대로 처벌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적용시키긴 어려운 거예요? 이럴 경우에 동물학대로 보기에는 조금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자료가 없다면 아마 동물학대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를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하면서 동물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이렇게 돈을 받고 서로 거래를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분양은 다 무료로 나눠주거나 서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돈을 받고 이런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이 돼야 할 텐데요. 사람들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될 겁니다. 지금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거의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동물보호법이 좀 계속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동물은 물건처럼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동물보호법에서 주로 규정하는 내용들이 보면 학대,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잔인하게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소유주들이 임의로 굶기거나 방치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처벌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동물 복지나 동물 보호에는 좀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이 경우도 전자상거래법과 해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는 제목은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라는 게 온라인으로 서로 판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물건이 가는 경우에는 그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경우고 이 경우에는 사실은 하자가 있는 물건을 지금 판매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도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을 했다면은 처벌은 힘들 거고 아마 이게 홍역에 걸렸다면 사전에 이런 정세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기간이 좀 있었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팔았다면 사실은 이건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아지를 이제 사고 팔지 말자는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하기는 힘들까요? 강제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동물에 대해서 이런 물건 개념이 아니라 생명이란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못 팔게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인류들이 노예 무역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고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천부인권 사상이 생기면서 사람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쨌든 윤리에 안 맞고 종교에도 안 맞는 거다. 그러면서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없어지고 지금은 사람을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도 아마 차츰차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만약 강아지를 제대로 사업자 등록이 된 곳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해당 사례처럼 아프기 시작한 경우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물건을 거래를 한 경우에는 무등록자 같은 경우에는 더 법적인 요건이 더 엄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법상 매매에 대한 법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동물에게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처음에 광고를 올렸었던 그 동물과 전혀 다른 동물이 오거나 아니면 왔는데 많이 아프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본 사례인데요. 네. 강아지를 이제 입양한다고 해서 강아지가 왔는데 키우다 보니 다른 동물이었다는 사연이었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어떤 동물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그 나는데 부분은 무조건 네. 취소하고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이 들어서 그냥 키운다고 아. 하시던데 그럼 이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계속 돌보면?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동물을 받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실은 환불을 요구하거나 반환을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3개월 이상 지났다 그러면 그 부분은 취소하거나 아마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만약에 강아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되게 멀쩡해 보이는 강아지였어요. 분양받고 한 달쯤 되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는 겁니다. 강아지가. 그래서 동물병원을 가보니까 되게 안 좋은 병에 걸렸던 꽤 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도 평소에 어떤 병 걸리면은 암 같은 것만 하더라도 평소에 건강했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급격하게 심각해지는 그런 유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아지도 이런 케이스였는데 분양한 업체나 사람 쪽에서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건데 제가 만약에 이거 알게 되는 케이스면 제가 이걸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다른 보상을 청구 가능할까요? 이런 케이스에는? 일단 그 동물을 분양을 받고 좀 있다가 이런 질병이나 이런 심한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통지를 하시고 그걸 환불을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동물을 변경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판매한 사람이 알았거나 몰랐거나 그건 상관이 없고요. 예. 근데 이제 나에게 왔을 때 이미 걸려 있었다는 부분들은 이제 수의사들이 그런 진단서 같은 건 첨부를 해서 요구를 하면 아마 그 업자들은 다 반환을 해줄 겁니다. 또 제가 분양받은 지 한 달 넘었는데도 이미 제가 몇 달 됐다는 그 진단서만 있으면 그렇죠. 예.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병이 걸린 지 꽤 오래됐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강아지를 한 달 정도 돌봤으면 정이 들어서 못 보낼 것 같은데 치료비만 이렇게 보태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치료비도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자가 있는 동물을 보내서 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동물을 반환하고 그동안 내가 이 동물로 인해서 들어갔던 치료비 같은 것들을 청구를 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위자료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꼭 반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그 하자에 따른 그 동물에 대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액을 요구하면서 그 부분만큼만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일단은 제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쨌든 동물을 반환을 하고 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예.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변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